안녕하세요. 허부장TV의 허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좀 문의가 좀 많이 왔던 내용인데요.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예, 관련돼서 알았어. 관련된 이제 내용 증명이나 고소 당하셨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저희가 자막으로도 쭉쭉쭉 보여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는 제 견해예요. 이건 뭐 제가 100% 맞다, 100%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저는 정말 많이 받아봤어요. 내용 증명이나 고소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심하게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교육 통해서도 좀 도움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용 증명이나 이제 고소를 당하셨을 때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옆에서 좀 도움을 많이 드리면서 해왔던 이제 경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일단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같은 경우는 법을 어기신 거예요. 법을 어긴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내가 법을 어긴 건 맞지만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로 딱 나눠져요. A라는 브랜드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생각, 난 진짜 이걸 침해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불의 아니게 침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악의가 없다는 걸로 판단이 돼서 크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세요. 예를 들자면은 아마존의 상품을 이제 국내 쿠팡에다가 스크래핑해서 이제 거기 있는 상품을 그대로 끌고 와서 등록해주는 솔루션을 내가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한 개씩 보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100만 개, 뭐 50만 개 이 단위로 만약에 내가 상품을 그렇게 등록을 하고 있었으면은 지금 아마존에 있는 상품이 정확하게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제 악의적이지 않다라는 게 많이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악의적인 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A라는 브랜드사의 어떤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A라는 브랜드사의 비슷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어서 내가 아마존에서 찾아서 이 상품 하나만 가져와서 이 상표권을 침해할 만한 판매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악의적이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A라는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한 거거든, 일부러.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대충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딱 아실 거예요. 판매를 하실 때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신 분들은 거진 없으실 거예요. 도매 사이트에서 가지고 와서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그 안에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공급업체가 뭐 상표권을 침해했거나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해서 올려놓은 상품 때문에 내가 내용 증명을 받거나 아니면은 고소를 당한다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거의 내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서 일부러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분들은 일부러 악의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위탁 배송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내가 인지를 못하고 고의적이지 않게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내용 증명을 받았으면은 바로 상품을 판매 중단해 주셔야 돼요. 내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최대한 많이 뒤져서, 그리고 내용 증명이 왔다는 거는 상품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올 거예요. 대부분 이 상품의 이미지가 내 이미지인데 왜 도용을 했느냐라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 관련된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해당 상품 코드를 검색을 해서 바로 판매 중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건 내가 이 상품을 통해서 매출을 어느 정도를 만들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판매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면 판매가 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판매를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그리고 이 상품이 어떤 브랜드사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걸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까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내가 판매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내용 증명을 보낸 분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내가 대량 상품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존에 있는 상품을 지마켓 옥션 쿠팡에다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네들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으나
지금 내용 증명을 받아서 제가 확인을 하였고 다시는 이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시면 돼요. 뭐 메일이나 전화상이나. 전화상으로 만약에 답변을 주셨을 경우에는 증거를 꼭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거 외에 금액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야, 이거는 얘기하지 말까? 대응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이씨 대응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까? 너무 그렇지. 사실 대응은 안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그렇지 않나? 아니다, 그러면 좀 말을 돌려서 해줘야 되겠다. 상식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꼭 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예, 합의라는 얘기는 1차적으로 앞단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판매를 다 중단을 해주고 삭제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대부분 거기서 합의를 보고 끝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 위에 계속 합의금을 요청을 하시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현재 판매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려요. 그래서 가령 만약에 이 상품을 팔아서 내가 2만 원을 벌었으면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에요. 예, 이익에 내가 한 2만 원 정도 벌었으면은 이거에 대한 건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합당한 합의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표권을 침해해서 저작권을 침해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줄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경찰서 가서 이제 조서를 쓰겠죠. 그대로 설명을 다 증거 남겨놓은 거,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했으며 지금 현재 이 상품을 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이익금이 어느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합의금으로 낼 용의가 있다라는 종류의 양식을 준비하셨다가 조서를 받게 되시면은 그때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집 잘할 수 있지? 녀석은 결국 포기하고 만다. 네, 오늘 그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내가 이런 내용 증명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힘들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